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라스탁입니다. 오늘은 PDF만 가지고 내용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5G와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인 차이나타워라는 기업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0788이라는 티커로 홍콩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통신탑 운영 기업입니다. 차이나타워 홈페이지에 가시면 간단하게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영상이 나와 있는데 그 영상을 보시고 제 내용을 들으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짤막하게 영상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In an era of informatization, we live in a smart living environment where everything is interconnected. Macro cell, small cell, and indoor distributed antenna systems, which form the backbone of wireless communication networks, are the solid foundation for Chinese government's accelerated buildup of cyber power and digital China. China Tower operates and manages 1.9 million sites and is the world's largest telecommunications tower infrastructure service provider.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차이나타워는 통신탑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인데요. 이 통신탑 비즈니스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SK, LG, 중국에는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텔레콤 이런 통신사들은 소비자한테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데 그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 장비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아무데나 설치 못하겠죠. 이 설치를 해야 되는 한 통신탑이라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통신탑도 설치를 하고 공간도 확보를 하고 통신 장비까지 설치를 하게 되면 통신사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자금과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국가적인 입장에서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원 낭비인데요. 통신사들 가운데서도 한 공간에 중복 투자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입장에서 어떤 통신 사업이나 인터넷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복 투자를 막고 최대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신사가 개별적으로 통신탑을 짓고 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별도로 통신탑만 운영을 하고 이 통신사들이 설치한 통신 장비를 관리해주는 이런 서비스의 필요성이 출현하게 되는데요. 특히 미국이나 중국같이 땅이 넓은 국가들은 이런 통신탑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아메리칸 타워 그리고 중국에는 차이나 타워라는 회사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즉 차이나타워는 중국의 3대 통신사가 모아서 만든 회사인데 2014년에 이 개별 통신사들이 각각 40%, 30% 그리고 30%를 출자를 해서 차이나타워를 설립을 합니다. 그 당시에 차이나타워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만 있는 회사겠죠. 그 이후에 이제 신주를 발행을 해서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3대 통신사 산하에 있는 통신탑 관련 자산을 다 매입을 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3대 통신사가 갖고 있는 통신탑 자산을 모아서 만든 회사가 차이나타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대 통신사는 차이나타워의 주주이자 고객인 약간 특이한 이런 상황이고요. 3대 통신사들의 자산을 한꺼번에 모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차이나타워의 통신탑 사이트 수는 187만 개로 전 세계에서 가장 컸고요. 이 자료는 차이나타워가 IPO를 할 때 이제 제출한 프로스펙터스라는 곳에서 발췌를 한 건데 그 당시에도 미국의 아메리칸 타워 아니면 크라운캐슬보다 훨씬 더 많은 사이트를 확보를 하고 있었고 매출액 규모도 훨씬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테넌시 레이쇼는 이 기업들보다 훨씬 더 차이나타워가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18년에는 1.43 그리고 3분기에는 1.58로 높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2.2%라는 크라운캐슬보다는 낮은 상황입니다. 이 테넌시 레이쇼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3대 통신사들이 이제 차이나타워를 설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3대 통신사들은 별도로 통신탑을 설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워는 사실상 이 통신탑 비즈니스를 완전 중국에서 독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차이나타워의 영업이익은 379억 위안이고요. 그 중에서 95%가 타워 비즈니스 그리고 9.7%가 넌타워 비즈니스인데 이 넌타워 비즈니스의 비중은 작지만 성장률이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비중도 2018년 상반기 대비해서 2.1%포인트 증가를 했고요. 옆에 있는 테넌트는 임대입니다. 탑을 설치를 하면 그 공간을 임대를 해주는데 그 임대 수가 2019년 상반기에 308만 개고요.
2018년 상반기 275만 개 대비해서 증가를 했습니다. 차이나타워뿐만 아니라 아메리칸타워의 실적을 보시면 TSP를 보실 텐데 이 TSP는 통신사를 뜻하는 의미고요. 아무래도 통신사들이 통신 장비를 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 임대의 95%가 통신사에서 나오고 있고 나머지는 통신이 아닌 다른 기업에서 창출이 되고 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시면 379억 위안 중에서 타워 비즈니스가 358억 위안으로 5.1% 증가를 했는데 나머지 그 비중이 낮은 DAS나 TSSAI는 125%라는 빠른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 통신사들의 임대 공간 수도 8.6%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비통신사 임대 수는 164% 증가를 했습니다. 이 테넌시 레이쇼는 7.5%가 증가를 했는데요. 이 테넌시 레이쇼는 뭐냐면 지금 가지고 있는 공간 대비 임대를 얼마나 해줬냐, 지금 갖고 있는 자산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활용도를 볼 수 있는 일종의 수익성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이나타워 입장에서는 이 1.58보다 훨씬 더 높아지는 게 수익성이 개선이 되고 있고 기존의 자산을 잘 활용하고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워 비즈니스는 중국의 5G 기지국 설치수가 늘어나면 같이 성장하는 구조인데요. 대표적으로는 매크로 기지국이 있겠죠. 매크로 기지국을 설치를 할 때 차이나타워의 공간을 임대를 한다거나 이 외에도 이제 실내에서 좀 더 인터넷 환경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통신 안테나 시스템을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거를 DAS라고 하고요. 운동장 아니면 쇼핑몰 그리고 고속철도, 지하철 안에도 별도로 통신 장비를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사업을 차이나타워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워 비즈니스가 메인이기 때문에 5G 기지국 설치 수가 늘어나면 같이 성장을 하고요. 2020년에는 중국의 3대 통신사들이 총 60만 개의 기지국 설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차이나타워의 타워 비즈니스도 같이 성장을 할 거다. 하지만 탑을 설치를 하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산 규모도 크고 이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서 부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나 이자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나 이자 비용이 들게 되는데 이미 차이나타워는 탑 사이트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이 감가상각이나 이자 비용은 낮아질 수가 있고 매출액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성장을 할 때 이런 이자나 감가상각 비용이 낮아지면 순이익 증가율은 매출보다 훨씬 더 크게 증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를 확보를 하는 게 중요한데 차이나타워가 강조한 게 뭐냐면 아무래도 국유 기업이기 때문에 각 지방에서 어떤 사이트를 선정을 하고 타워의 통신 장비 운영을 지원을 하는 전력이나 인프라 시설을 지원받기가 좀 더 용이하다, 이런 강점이 있고요. 그리고 개별 사이트의 활용을 높이는 게 관건인데 통신사들의 테넌시 레이쇼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IPO 할 때 2022년에는 1.62까지 높아지는 걸 목표로 했는데 이미 지난해 상반기에 1.58을 찍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2022년에는 이 1.6보다는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차이나타워에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매번 이 실적이 발표될 때마다 이 테넌시 레이쇼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임대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테넌시 레이쇼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5G 설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 사이트 리소스나 터널 리소스나 여러 가지 이 통신사들의 통신 장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자원을 차이나타워가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5G 기지국 설치 확대에 동반 수혜를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감가상각이나 이자 비용이 낮아질 경우에 이 영업 레버리지가 개선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배당 이슈도 있는데 보통 이런 탑 운영 사업은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배당을 지급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2018년 기준으로 차이나타워의 배당 성향은 55%입니다. 배당 성향 자체가 2019년에 60%로 높아질 것으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리스크는 뭘까? 아무래도 통신사의 흐름에 따라서 실적이 크게 좌우될 수 있는데요. 물론 3대 통신사들이 망할 리 없는 기업이긴 하지만 애초에 차이나타워가 설립된 목적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차이나타워는 3대 통신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통신탑
비용을 낮추기 위해서 설치가 된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비용이 낮아지는 게 목적입니다. 현대통신사들이 주주긴 하지만 사업 면에서 차이나타워가 을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적합하게 임대 비용을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을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요. 차이나타워는 계속해서 우리는 시장 체제에 맞춰서 가격을 받고 있다고 하고 있긴 한데 통신사들의 실적이 계속 어려워질 경우에는 디스카운트 비율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코로나입니다. 한국도 오늘 이제 600명이나 확진자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인데요. 중국은 신규 확진자 수 증가 추이는 낮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안심을 하긴 이른 상황이고 20일에 이제 조업 재개에 나서고 있지만 인력이 돌아오는 거는 별개 문제거든요. 춘절 이후에 이런 지방에서 사람들이 100명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30명밖에 안 돌아온 상황입니다. 1분기에 5G 기지국 설치 수 자체가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장기 리스크인데요. 차이나타워에 5년 동안 돈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리스크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3G는 이제 거의 없고 4G가 있는데 4G 기지국 설치가 정말 완료가 되면 기존에 임대했던 4G 공간은 이제 빼겠죠. 임대료가 빠지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물론 5G가 어느 정도 상쇄를 하겠지만 과연 증가하는 게 빠를까 감소하는 게 빠를까 속도를 앞으로 잘 추적하시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차이나타워의 우려는 또 뭐냐면 차이나텔레콤이랑 차이나유니콤이 공동으로 5G 기지국을 설치를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물론 구체적으로 기지국의 몇 %를 공유 모델을 통해서 설치를 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원래 10개 임대할 거를 5개만 임대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상했던 실적 증가율보다 둔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이 사실 주가에 다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1년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19년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까지만 해도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그 이후에 굉장히 부진했고 들어서 조금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의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통신탑 운영, 아메리칸 타워의 주가 흐름이랑 완전히 상반된 상황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금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차이나타워는 이 기지국 공동 설립 이슈 때문에 주가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고 PER 자체는 순이익이 아직 낮기 때문에 높은 상황이지만 5G 기지국 설치 확대는 확실한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 차이나타워도 같이 수혜를 보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주목을 하면 좋은 종목이 될 것 같다라고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길었는데요. 여러분 코로나 모두 조심하시고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짜이찐!